미국 주식 통해서 우리 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.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미국 시장 전강후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장중에 부양책에 대한 우려 그리고 코로나19 신규 확진 추이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. 빵주, 반도체주들 오늘 또 부진했고요. 금융주들은 은행주가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. 산업주들 그리고 일부 종목들만이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. 자세한 시장 상황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단연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포인트는 전기차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세가 아닐까 싶은데요. 니오의 주가 앞으로 2배 이상 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테슬라의 경우에는 목표가 상향 전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. 일단은 시장에서 이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또 계속해서 강하게 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어떻게 바라보시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코너에서 정말 많이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이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실제 이 전기차에 대한 얘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. 기승전 결국은 우리는 다 전기차로 갈 거야, 아니면 수소차로 갈 거야, 친환경차로 갈 거야 라는 게 답이 정해져 있고 지금 그렇게 지금 단계가 이동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뭐 앞에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야 돌아갈 거야, 우리가 다른 이슈가 생길 거야, 이렇게 그러지만 이 큰 본류는 분명히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이 전기차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. 혹시나 뭐 주가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, 개별 이슈가 생겼을 때 주가가 하락을 하면 그 큰 본류를 이렇게 해치는 것만 아니라면 그 회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이런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실제 뭐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해외사들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이 배터리 업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. 대표적인 거 회사 바로 LG화학, 그리고 삼성 SDI, 그리고 SK이노베이션, 그리고 좀 작은 데로 가면 에코프로 BM,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등 이러한 회사들이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JP모건은 2025년까지 중국에서의 전기차 보급률이 4배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. 일단 니오는 오늘 22% 급등했고 테슬라 역시 상승세 보이면서 오늘 전기차 관련 종목들 미국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줬다는 점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인데요. 유나이티드 항공 코로나19의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주당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. 이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여행 관련주 전반적으로 좀 회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강하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정말 힘들어하고 네. 있는 여행 업계가 아닌가. 우리나라도 뭐 우리 국내로는 뭐 여행을 좀 다닌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해외 수요, 특히 LCC 업체들이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. 뭐 구조조정에 대한 이런 이슈, 뭐 한 1,600명에 달하는 이런 인원이었는데 지금 거기에 4분의 1 정도인 뭐 400명 겨우 남아 있어라는 이런 항공사들도 있는 것처럼 그만큼 항공사들이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. 대표적인 뭐 아시아나항공, 대한항공들도 지금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아랫단에 있는 LCC 업체들은 실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안 좋아만 외쳐지고 있습니다. 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역발상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건가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역발상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좀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이런 항공사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나라로는 어디겠어요?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. 물론 그 두 회사도 여러 가지 이런 이슈로 해서 별로 좋진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국적사들을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. 이 코로나19가 올 초반 하더라도 야 잘하면 연말에는 나오지 않겠어라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내년 뭐 1분기나 2분기로 계속 좀
뭐 미뤄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. 좀 중장기적 시점을 조금 천천히 이런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들은 그쪽에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만 지금 현재 좀 단기적인 투자자를 하신다면 굳이 지금 이 항공업계 이런 여행업계를 지금 현재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여행 관련주들, 특히 항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. 특히 저가 항공사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유나이티드 항공은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외에서 0.4% 정도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점 역시 살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미국 시장에서 하락했는데요. 그중에서 이 산업주들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1, 2%대 상승세를 보였거든요. 일단 그중에서도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이 산업주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뭐 어제 IMF 쪽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네. 했습니다. 뭐 중국 쪽은 그나마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중국 쪽은 플러스 쪽으로 지금 돌아서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. 1분기만 하더라도 뭐 6%, 7% 마이너스 성장한다라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1%에서 1.8, 1.9 이 정도까지 위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. 조금씩 코로나 이슈를 조금씩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나라들은 다시 한번 띄워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실제 고용 창출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게 바로 이 산업재에 대한 이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. 결국은 산업하려면 굴삭기가 열심히 파내고 이렇게 하는 게 이 고용량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위로 올라올 수 있고 국가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고용에 대한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실제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캐터필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이쪽 라인 바로 기계업종이나 이런 산업재 쪽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. 즉 물동량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이런 새로운 산업을 이렇게 위로 올리기 위한 모습이 피어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. 우리나라 하면 바로 이 대표적인 이런 두산 인프라코어, 이런 현대건설기계, 두산 바켓 같은 이런 건설 쪽의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특히나 이 산업주들은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. 오늘 이 새벽에 문우신 장관이 대선 이전에 부양책이 타결될 가능성은 적다,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긴 했지만 앞으로 이 부양책과 관련해서도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 이 산업주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을 통해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확인해 볼게요. 오늘장 관심주 동성화인텍 들고 오셨어요. 네, 오늘 동성화인텍입니다. 뭐 조선 기자재 업체라는 네.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. 최근에 이런 선주들이 선박에 대한 이런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답니다. 우리 뭐 상장사들뿐만 아니라 비상장사에도 이런 문의가 계속해서 좀 빗발치고 있다는 점. 특히 가장 마지막으로 선주들이 야 이거 빨리 우리가 선박 발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원화 강세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. 그동안에 이런 원화 강세가 나와버리면 그동안에도 야 빨리빨리 우리가 발주해야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쏠린다고 합니다. 실제 이런 발주가 몰리면 당연히 선박 기자재 업체의 대표주인 바로 이 동성화인텍에도 계속해서 수주가 넘어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즉 앞으로의 먹을거리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쌓여져 있는 이런 수주 같은 경우도 거의 5,500억 가까이가 된답니다. 이게 1년 일거리가 이미 다 확보가 되고 또 반년치 1.5년의 이런 수주 잔고가 이미 쌓여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실제로 뭐 지금 정도의 수주 규모가 역대 최대치 거의 뭐 5,500억 가까이가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쌓여 있다는 점, 이것만으로도 또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앞에서도 제가 잠깐 여기가 얘기 드렸던 이런 산업재에 대한 이런 종목들, 기계 쪽하고 조선 쪽을 대표적인 이런 산업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
당연히 윗단에서 수주가 나오면 동성화인텍 같은 도전 기자재 업체들은 주가가 계속해서 호호호 계속해서 웃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관심주로 이런 동성화인텍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선박 발주문이 증가세와 함께 자본의 탄탄함까지 오늘장 관심주 동성화인텍 꼽아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